예, 세계 난민의 날에 저음해가지고 이 난민법 폐기 촉구 집회를 한다는 게 어쩌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난민을 반대하고 난민을 혐오하는 그런 단체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그 발표된 성명서에서 좀 언급이 됐지만은 우리가 왜 난민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뭐 1%도 안 된다고 계속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국제 평균 유럽 국가들보다 난민 인정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우리가 무슨 난민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도 별도의 다른 난민 인정 기준을 가지고 난민을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똑같은 난민 인정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나 복지에 편성하려고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권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짜 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약 99%가 가짜 난민인데 이 99%의 가짜 난민들이 안 들어오면은 거의 99%의 난민 인정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짜 난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난민법을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난민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건 난민법이 난민 협약에도 없는 난민 협약에는 그냥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에 대한 심사 기준과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보면은 난민 협약에도 없는 난민 신청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법 규정에 하나 이거 법적 지위를 부여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하면은 일단 43만 원씩의 그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체류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국제난민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난민법은 국제난민협약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야 되고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제6조에 보면은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난민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국제난민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난민법이 난민에 대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협약을 넘어서는 이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도 반하는 것이고 국제법에도 반하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민법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3년 이전에는 1년에 불과 300여 명만이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10,000명이 넘어서가 지금은 16,000명, 약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난민 인정 비율이 뭐 1% 미만이지만은 그 대부분이 출국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냥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명서에 한 87% 된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난민법이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이나 국제난민국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 비율이 낮다고 터집을 잡으려면은 가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난민법을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난민법을 폐지하면은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한 그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그 의무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난민협약과 출입국 관리법으로 우리가 관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난민협약이 참 그 합리적으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난민 인정 비율을 우리가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독일 난민법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때 그 나치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해외로 망명했거나 추방됐던 사람들, 그리고 소련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독일 국민들을 2차 대전 직후 지금까지 독일 난민법에 의한 그 난민으로 규정해가지고 송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난민 인정 비율에는 이러한 독일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 국민들, 송환되는 독일 국민들까지 이렇게 그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중국으로 지금 탈북된 한 수십만 명의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퍼져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국적이 그냥 이렇게 붕 떠버린 무국적자들을 고려인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6.25 전쟁 이후부터 해외로 입양된 우리 한인 출신 입양인들이 수십만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입양 절차에 있어가지고 뭐 서류가 잘못됐거나 파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국적이 없이 그냥 붕 떠버린 입양인들이 지금 한인 출신 입양인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미국만 해도 한 2만 5천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 동포들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난민법 규정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송환을 한다면은 이 일은 뭐 난민하고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난민의 개념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관리를 한다면은 난민 인정률은 아마 세계 1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난민법 폐기를 촉구하는 취지는 우리가 뭐 난민을 반대한다거나 난민을 혐오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현행 난민법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우리가 지적하면서 난민법 폐기를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